위랑 그리고 아래 아니야? 아니요. 엄마는 왜? 미리 엄마! 아니야. 미리 엄마, 내 핸드폰 못 봤어? 엄마, 내 줄넘기 어디 있어? 엄마 밥 줘. 오늘도 미르는 아침은 엄마를 찾는 소리로 시끄러워요. 엄마는 늘 그랬듯이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척척 해냈어요. 막내 그린이까지 유치원에 보내고 나면 저절로 한숨이 나왔어요. 식구들이 어질러 놓은 집을 보면 또 한숨이 나왔지요. 집을 다 치우자 배에서 꼬르륵 하고 소리가 났어요. 엄마는 배가 고팠지만 사과 하나로 아침을 대신했어요. 몇 달 전 동창회에서 친구가 했던 말 때문이에요. 경민이? 살이 쪄서 넌 줄 몰랐다 얘. 요즘 어떻게 지내? 그날부터 엄마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공원을 3바퀴씩 돌았어요. 운동을 가기 전에 꼭 냉장고와 가계부를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에 장을 봤지요. 엄마는 동네에 소문난 알뜰 주부였어요. 늦은 점심을 먹고 잠시 소파에 앉으면 첫째 미르가 집에 왔어요. 미르 간식을 주고 학원에 보내면 둘째 그린이가 돌아왔지요. 그린이 간식을 주고 태권도복을 입혀 태권도장에 데려다 주어요. 엄마는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어요. 엄마는 요즘 창밖을 바라보는 일이 많아졌어요. 아빠와 미르, 그린이는 자주 엄마 탓을 했어요. 엄마 때문에 만화 영화 못 봤어. 엄마 때문에 선생님한테 혼났잖아.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하는데 그거 하나 못 찾아나? 엄마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뭐 하긴요. 집안일 하지.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방으로 들어가더니 조용히 잠이 들었어요. 멍하니 엄마를 바라보던 아빠, 미르, 그린이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곰으로 변한 거예요. 다음날 아침까지도 엄마는 곰의 모습으로 잠들어 있었어요. 어쩔 줄 모르던 아빠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 장모님, 미르 엄마가 곰으로 변했어요. 할머니는 웃지도 놀라지도 않고 말했어요. 이런 일이 또 있을 것 같았어. 미르 엄마가 고등학생일 때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못하게 했지. 몇 달 뒤 도끼로 변해 있었다네. 2달 정도 그림만 그리더니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어. 할머니는 식구들이 처음 보는 낡은 청진기를 가져왔어요. 그러더니 엄마 가슴에 척지기를 대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엄마가 피아노를 치고 싶은가 보다. 아빠와 미르, 그린이는 할머니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피아노는 물론이고 엄마가 음악 듣는 것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옛날에 나도 장사하느라 바빠서 네 엄마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몰랐단다. 할머니가 청진기를 그린이에게 주었어요. 엄마 마음이 궁금할 때 이 청진기를 써보렴. 할머니는 외가댁에서 엄마가 어릴 적에 치던 피아노를 보내주었어요. 피아노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 곰이 벌떡 일어나 늘어지게 하품을 하더니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엄마 곰이 피아노만 치니까 집은 엉망이 되었지요. 할머니가 자주 오셔서 집은 깨끗해졌어요. 하지만 집에 왔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는 엄마의 미소가 사라지자 식구들 얼굴에도 웃음이 사라졌어요. 모두 엄마가 그리웠어요. 아빠는 출근길에 그린이를 등원시키고 퇴근 후에는 엄마 곰을 돌봤어요. 미르는 아빠를 도우며 그린이를 보살폈고요. 그린이는 사과만 먹는 엄마 곰을 위해 열심히 사과를 닦았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주신 청진기로 매일 엄마 곰에게 물었어요. 엄마, 언제 돌아와? 엄마 곰은 대답이 없었어요. 어느 날 그린이가 아빠에게 말했어요. 혹시 엄마가 피아노를 잘 치게 되면 돌아오지 않을까?
사실 엄마 곰의 피아노 연주는 듣기 싫을 정도였어요. 아빠는 어렵게 피아노 선생님을 구했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이 곡을 연습해보세요. 피아노 선생님 덕분에 엄마 곰의 실력은 점점 나아졌어요. 선생님이 칭찬하고 다음 과제를 내주면 엄마 곰은 더 열심히 피아노를 쳤어요. 하루는 위층 아저씨가 시끄럽다고 찾아왔다가 엄마 곰을 보고 놀라 도망쳤어요. 여기요? 아빠는 엄마 곰에게 헤드폰을 쓸 수 있는 디지털 피아노를 선물했지요. 피아노 선생님은 하루가 다르게 느는 엄마 곰의 피아노 실력에 놀랐어요.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한 달 뒤에 연주회가 있는데 거기 참가해 보시면 어떨까요? 엄마 곰은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날부터 연습 시간을 더 늘렸어요. 마침내 연주회 날이 되었어요. 미르네 가족이 연주회장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가끔 부끄러워서 가면을 쓰고 연주하는 사람은 봤는데 곰으로 변장한 분은 처음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엄마 곰을 응원하며 같이 사진도 찍었어요. 엄마 곰의 연주 순서가 다가오자 가만히 앉아 기다리던 엄마 곰이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린이가 서둘러 엄마 곰 가슴에 청진기를 댔어요. 엄마가 떨려서 못하겠대. 그냥 집으로 가겠대. 아빠와 미르 그린이가 엄마 곰을 말렸어요. 미르가 말했어요. 엄마, 열심히 했잖아. 그러니까 꼭 연주해야 돼. 엄마가 연주하는 거 보고 싶어. 아빠와 그린이도 말했어요. 나도 보고 싶어. 아빠 미르 그린이는 엄마 곰을 꼭 안아주었어요. 드디어 엄마 이름이 불리고 엄마 곰이 피아노 의자에 앉았어요. 관객들은 부끄러워하는 연주자를 위해 더 크게 박수를 쳤어요. 엄마의 첫 연주회가 시작되었어요. 연주는 무척 아름다웠지요. 피아노 연주가 끝나자 거짓말처럼 엄마 곰이 엄마를 변했어요.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더 큰 박수를 보냈어요. 미르네 가족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엄마가 곰으로 변하기 전과는 많이 달랐어요. 끝. 이거. 초능력. 이상한 나라로 이사 왔다. 엄마 아빠는 신이 났다. 둘 다 꿈에 그리던 직장을 찾았기 때문이란다. 친구들이랑 억지로 헤어져서 말도 안 통하고 으스스해 보이는 나라로 끌려온 내 마음 같은 건 관심도 없다. 오늘 아침에 창밖을 보니 크고 무시무시한 괴물이 눈을 감은 채 앞집 담벼락에 찰싹 붙어 있었다. 달려가 엄마 아빠를 데리고 왔더니 사라지고 없었다. 엄마 아빠는 내 말을 믿지 않았다. 어서 학교 갈 준비나 해. 벌써? 내일부터 가면 안 돼? 안 돼. 집에서 게임이나 하려고? 이 나라 말은 하나도 못하는데 학교에 가야 하다니 엄마 아빠가 말했다.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말은 금방 배워. 말도 못하는 나랑 누가 놀아줄까? 안전벨트를 잘근잘근 씹었다. 학교에 와보니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얼굴 빛깔이 제각각이었다. 나랑 닮은 빛깔 아이도 보였다. 나랑 닮은 빛깔 아이가 웃으며 나에게 속삭였다. 물론 내가 모르는 말로. 신기하게도 무슨 뜻인지 바로 눈치챘다. 말도 못하는 바보. 나는 그 아이 귀를 잡아당겨버렸다. 선생님은 혼내지 않고 웃기만 했다. 선생님은 착하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고자질쟁이였다. 엄마 아빠가 잔뜩 화가 났다. 학교 첫날부터 무슨 짓이야? 그 아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말했는데도 엄마 아빠는 계속 화를 냈다. 그래도 폭력은 나빠.
무조건 참아. 다음날 아침에 창밖을 보니 괴물이 또 있었다. 눈을 뜬 채로. 또 사라질까봐 큰 소리로 엄마 아빠를 불렀다. 엄마 아빠는 오지 않았다. 얼른 와서 아침 먹어. 너 때문에 엄마 아빠 지각하겠어. 미술 시간이었다. 책상 건너편에서 아이들 셋이 나를 보고 씩 웃었다. 어제 나한테 귀를 잡힌 그 아이도 있었다. 셋이서 혀를 날름거리고 콧구멍을 벌렁거려도 자꾸만 약을 올렸다. 나는 가위로 책상볼을 잘라버렸다. 선생님은 역시나 고자질쟁이. 엄마 아빠가 소리를 질렀다. 학교에서 널 뭐라고 생각하겠어? 나도 소리를 질렀다. 학교 싫어. 다음날 아침 괴물이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쳤다. 으스스스스스. 그리고 나는 또 학교에 끌려갔다. 선생님이 오늘은 혼자 컴퓨터로 말 공부를 하라고 했다. 처음에는 재미있는 줄 알았는데 무지 재미없었다. 나는 심심해서 선생님의 간식을 다 먹어치웠다. 엄마 아빠는 이제 겁난다고 했다. 어쩌자고 도둑질까지 하니? 그럴 거면 학교 가지 마. 우와, 학교 안 간다. 나는 춤을 췄다. 엄마 아빠가 말했다. 오늘 저녁은 가지 범벅밥이야. 별로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밥을 먹게 하겠다는 뜻이다. 학교에 안 가도 된다더니 그 정도 벌쯤이야. 세상에 새벽에 일찍 눈을 떴다. 깜짝 놀랐다. 괴물이 내 방 창문에 코를 박고 있었다. 더 놀라운 건 괴물이 창문을 뚫고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 혀로 내 얼굴을 쓱 핥았다. 에잇, 더러워. 얼른 소매로 얼굴을 닦았다. 그새 괴물이 사라졌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창문이 말짱했다. 엄마 아빠는 거짓말쟁이. 가지 말라더니 다시 학교에 가야 한단다. 으름장까지 났다. 오늘도 학교에서 말썽 피우면 토요일에 게임 못할 줄 알아? 치사해. 게임을 해야 친구들이랑 만날 수 있단 말이야. 나는 꾹 참았다. 정말 참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일이 일어난 거다. 이런, 혹시 괴물이 나한테 초능력을 준 거야? 나는 날마다 초능력을 발사했다. 마구마구. 그날 이후로 괴물이 안 보인다. 고마워서 사탕을 주려고 했는데. 소풍을 왔다. 오늘 나는 신나게 초능력을 발사. 그런데 왜 이러지? 갑자기 내 몸이 이상해졌다. 팔도 안 움직이고 다리도 안 움직이고 손가락 발가락도 꼼지락거릴 수가 없다. 분홍빛깔 아이가 내 앞에 앉았다. 바로 알았다. 분홍 아이도 괴물을 만났다는 걸. 나처럼 초능력을 쓸 줄 안다는 걸. 내가 나쁜 아이처럼 보였나? 내가 초능력으로 한 못된 짓을 떠올렸다. 부끄러웠다. 분홍 아이가 초능력을 풀어줬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분홍 아이가 하는 말은 다 알아들을 수 있었다. 우리는 그날 이후 단짝이 되었다. 친구가 생기니까 학교 다니는 일이 즐거워졌다. 다른 아이들이랑도 점점 말이 통했다. 친구가 많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나쁜 누구도 있고 때때로 치사한 누구도 있다. 그럴 때는 초능력 발사! 분홍아이? 아니, 로로랑 약속대로 심하게 하지는 않는다. 살짝 골탕 먹이는 정도? 그나저나 저 괴물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누구랑 만나고 있을까? 끝.